자, 비타민 K 지문이에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난도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아마 푸셨을 때 두 문제 정도까지 틀렸어도 괜찮다. 뭐 물론 세 문제 틀렸어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니까요. 많이 틀렸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려운 지문이니까 하나씩 열심히 우리가 뜯어먹겠다는 느낌으로, 물론 한 문장 한 문장 막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설명 잘 들어가면서 수업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돼서 이 지문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이게 이 지문이 당시 수험생도 그렇고요. 이 기출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도 이 문단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러면 이 문단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정보량이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뭐 당연한 얘기. 혈액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구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 읽으셨으면 돼요.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왜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걔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지.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될 필요는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문장이 길죠? 혈액 응고는 현상이다. 주어 서술어를 땡겨서 먼저 읽으세요. 그럼 혈액 응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에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혈병이라는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만들어지는데, 이 섬유소 그물이라는 친구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죠? 혈소판 마개라는 것은 혈소판이 응집돼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이 문장을 한번 딱 읽었어요. 한번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실전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아니 뭐야, 뭔가 전문적인 얘기 나오는 것 같고 힘들어. 이럴 때는요, 문장이 튕기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일단은 주어가 있고 수러부, 서술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땡겨서 읽으세요. 혈액 응고는 현상인데 어떤 현상? 그 다음에 덩어리를 만드는데 어떤 덩어리?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근데 혈병이라는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서 중간 부분을 처리해 나가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선후 관계는 정확히 잡을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꼭 써야 된다는 강박 가지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되면 쓰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계속 쓰다 보시면, 그냥 감당 안 돼서 쓸 건데 괜찮아요. 쓰다 보시면 나 이제 감당 가능해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라고요? 감당 가능한 걸 굳이 왜 내가 쓰고 앉았어?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요. 그때 안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쓰는 거야. 이 혈액 응고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지를 규명하고 있거든요. 얘는요, 피브린이 모여서 일단은 뭐가 돼요? 섬유소 그물이 돼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혈소판이 있는데 얘가 응집이 돼서 혈소판 마개가 돼요. 근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뭉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혈병이다. 이 혈병은 뭐 하는 친구다? 혈액 응고를 하는 친구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과정의 선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면서 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리고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이 현상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 손상 부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장소니까.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혈액이 있잖아. 손상 부위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혹은
몸의 전체에서 응고가 되면요, 사람 죽지 않을까요? 손상 부위라는 게 크리티컬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은 혈전이란다. 들어보세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대요. 부두사 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손상 부위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죠? 근데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때는 명칭이 달라. 이때 혈병은 혈전이라는데, 그럼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직전 문장에서 있었던 혈액 응고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 손상 부위에서 일어나는 거. 왜? 뭘 하기 위해서? 혈액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액 응고는 혈액 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혈관 속에서 일어나면 당연히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혈액 손실을 막지 못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혈전이라는 친구는 일반적인 혈병이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얘는 혈액 손실 방지가 안 되십니다. 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르게 받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있잖아. 개념 간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혈병이 있을 때요, 일반적인 혈병이 있을 거고요, 혈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얘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손상 부위에서 응고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뭐예요?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 잡으셔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지. 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얘는 손실을 방지하지 못하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 계속 볼게요.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전 침착이 된대요.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것이, 여기 혈전이라는 것이요, 이 과정에서 쓰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읽어보세요.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물론 무조건 발생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혈전이라는 것은 혈관 질환의 원인에 해당한다. 이걸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얘는요, 혈액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뭐 긍정적인 기능이겠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애다? 혈관 질환과 관련되는 친구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혈병은 좋은 놈이거든? 근데 혈전은 나쁜 놈이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들어보세요.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이라고 했죠. 응고는 뭐예요? 일반적인 혈병이 생기거나 혈전이 생기는 걸 응고라고 합니다. 그쵸? 위에서 충분히 확인한 내용. 근데 원활한 순환은 뭐랑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맥락상 당연히 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에서 시작되는 혈관 질환과 관련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뒤에서는 비타민 K가 이 혈액의 응고 그리고 혈액의 뭐 순환과 관련이 되겠죠. 이게 순환과 관련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비타민 K라는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제시가 될 거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1문단은 다 읽었습니다. 그죠? 1문단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5초에서 10초 정도로 대강 느낌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래, 혈액 응고라는 것은 어떤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겠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선후관계를 잘 분절을 해놨으니까 실제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그때 가서 대답하면 되거든. 그래,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데 이 혈액 응고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걸라. 그죠? 왜? 손상 부위가 아닌 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뭐랑 관련이 있어? 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관련된 비타민 K의 구체적인 역할이 후술되겠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이제 문제 2문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얘 하도록 뭐 해준대요? 도와준대.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이제 이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단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비타민 K라는 친구가 혈액 응고의 과정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를 내가 확인해야겠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보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타민 K가 뭐란 얘기? 지용성이란 얘기일 텐데 이 비타민 K가 지용성이라는 것이 걔가 지용성이든 수용성이든 사실은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 지금 당장 뭔가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잖아. 그치? 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그래 비타민 K가 지용성인데 뭐 어쩌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볼게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이제 좀 긴장이 되시나요? 뭐라고 써있어요? 연쇄 반응이라고 써있죠. 연쇄라는 건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구절절 과정이 제시가 될 거라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긴장이 될 수 있죠. 아, 정보가 많아지겠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래 반응 뭐 하면서 읽다가 여기서 터지는 건데 한 2,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부터 한숨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반응 과정 또 얼마나 또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고. 근데 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 과정을 읽어낼 텐데 그 과정을 잘 분절만 하면서요. 정확히 읽어내기만 하면서요. 이러한 과정을 왜 떠드는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과정이 나올 거야. 연쇄 반응이라는 과정. 그지? 그 과정 제시에 목적만 생각하면 된다고. 뭐니 목적이? 뒤에서 과정 나오면 왜 제시하는 거니? 비타민 K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비타민 K 내놔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자, 당연히 1문단에서는요 혈액 응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맞아요? 뭐래요? 이렇게 써 있었잖아. 혈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혈액 응고인데 피부린이 섬유소금물이 되고 혈소판이 혈소판 마개가 돼서 둘이 합쳐져서 된다. 근데요 연쇄 반응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 말고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죠.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않아요? 일단 물지명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과학지문, 경제지문에서 이런 과정 나올 때 짜증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명칭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명칭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일단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다음에 이 인자는 다양한 인자겠죠.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트롬빈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 트롬빈이라는 애가 피브리노겐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피브린으로 바꾸는데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쓰셔야 돼요. 감당이 될 때까지. 안 봐도 비디오가 될 때까지. 예, 이런 얘기죠. 혈액 응고 인자들이 좀 이거 옆에다 쓸게요.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프로트롬빈은
주인공 같은 애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이 된대. 그죠? 근데 전환된 트롬빈이 어떻게 돼요? 피브린으로 바꾸는데 기여를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지? 아 물론 좀 이 미립자 팁을 드리자면요, 보세요. 이게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건데 프로트롬빈과 트롬빈의 관계는 뭘까요? 이게 접두사 아니에요? 피아로? 이 용어의 축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래, 트롬빈이 되기 전에 애는 프로트롬빈인 거야 하면서 기억에 좀 더 남을 수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꼭 쓸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쓴 다음에 혹은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K는 어떤 영향을 주는데 어디에 개입을 해서 이걸 돕는데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과정이었잖아. 과정 읽으면서 알겠는데 비타민 K나 내놔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과정 제시의 목적이니까. 오케이? 자, 나오네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자 보세요. 간세포라는 건 장소죠. 얘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화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요, 이거는 간세포에서 합성되는구나. 외워봤자 외워지겠습니까? 그냥 그래 어떤 장소가 나왔지 정도로만 인덱스를 머리에다 건다는 느낌으로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장소를 물어보면 그때 가서 대답하시면 돼요. 발제독해서 대답하시면 된다고. 당연히 다른 선지가 다 세모쳐져 있을 때 발제독을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지? 어쨌든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 그러면 얘네들은 간세포에서 합성되는데, 그지? 이 활성화에 뭐가 관여된대? 다른 색깔로 써보시죠. 비타민 K가 관여를 한대. 그러면 이제 얘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후속되는 얘기가 있다면 비타민 K가 이 활성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괜찮죠? 자 봅시다. 활성화는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나 보네.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칼슘 이온과 뭐가 결합한다는 얘기야? 혈액 응고 인자들이 결합한다는 얘기겠지. 이들 혈액 단백질이, 자 그러면 이들 혈액 단백질은 뭐예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겠죠? 그죠?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일 겁니다.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래요? 칼슘 이온과 뭐가 결합돼야 돼?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혈액 응고 인자가 뭐랑? 칼슘 이온이랑 뭐 되어 있어야? 결합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게 결합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얘가 뭐 돼 있어야 되는데? 먼저 카르복실화가 돼 있어야 된대. 여러분 이쯤 가면 이제 그냥 뇌절이 와버리거든. 아니 적당히 하라고 왜 고유 용어들을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데. 보세요. 프로트롬빈 했을 때 프로라는 말이 그래 전이라는 말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카르복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르죠. 그러면요, 이게 카르복실이든 북실복실이든 우리 집 개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북실복실이 뭐 이렇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에 너무 꽂히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무너지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타민 K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관여를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쩌라고 비타민 K 내놔 하면서 계속 있는 거야. 뭐라고? 비타민 K 내놔만 하는 거야. 알겠죠? 선후관계 잘 잡으면서 비타민 K 어디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아니 그러니까 비타민 K가 그래서 뭘 하는 거냐고를 생각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뭐라고?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대. 그러면 비타민 K는 뭐 하는 겁니까? 비타민 K가 관여를 하거든? 근데 어디에 관여하는 거야? 카르복실화가 되는데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 K라는 친구는 어떤 느낌인 거야? 이 혈액 응고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시작점 역할을 하는 거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지. 왜? 생각을 해봐요.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를 시켜놔야 이 카르복실화된 혈액 응고 인자가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가 되어야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죠? 아, 프로트롬빈도 마찬가지겠지.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것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고, 그 피브린이 있어야 섬유소 그물이 형성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이 문단이 엄청 길었잖아. 맞지? 정보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딱 이 문단 다 읽었을 때 쫙 대강 느낌으로 다시 보시면서 알았어. 비타민 K는 스위치, 다시 말해 시작 역할을 하는 거구만.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과정 제시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과정을 읽는 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요, 비타민 K가 없잖아요? 그럼 혈액 응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괜찮죠? 좋습니다. 이제 혈액 응고의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스위치 역할을 한다, 시작점 역할을 한다를 잡은 상태로 3문단으로 들어가 봅시다.